유리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서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폭행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두 딸에 이어 이명희 씨까지 세 모녀가 모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업무 방해와 폭행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그 이명희 이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 한 10여 명가량을 소환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폭언과 폭행의 수준이 좀 상당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이명희 이사장에게 출석하라라고 해서 10시에 아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폭행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네. 관건인데요. 아직까지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네. 상태이고요. 자,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희 씨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혐의들을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2014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의 이제 호텔 공사장에서 이명희 씨가 이제 설계도면을 뺏어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직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는 그 장면까지 다 이제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녹취록이라든지 이제 동영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하나하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한 결과 폭행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네.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뭐 밀수라든지 아니면 관세 포탈 혐의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불법 도우미 그를 사용한 혐의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혐의점은 많지만 오늘 조사는 사실 폭행과 업무방해에 국한돼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그리고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7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장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명희 이사장이 그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라고 본다면 그 전에 있었던 일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 5년의 공소시효가 다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이후 2014년 이후에도 발생한 지금 여러 가지 폭언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희 씨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경비원들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 적용도 뭐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수폭행죄나 이제 삼습폭행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큰 변화는 첫 번째는 형량일 것입니다. 일반 폭행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방어를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특수폭행죄라든지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반영될 것이지 그 자체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때 폭행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와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또 구속영장에 있어서도 좀 체면을 구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상습폭행이 있었다라는 그 진술을 받는 데 굉장히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현민 씨의 경우에 유리컵을 던졌다는 주장이 나와서 특수폭행 혐의가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그 유리컵 던진 부분이 확인이 안 됐고 특수폭행 혐의는 일단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 이명희 씨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화분이나 가위를 던졌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입증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황을 옆에서 대변해줄 사실 목격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평소에 알고 있었다라는 그 지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뭐 CCTV라든지 어떤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혐의점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만일 그 화분이나 가위를 던진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거의 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업무방해만으로도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는 당연하고 지금 폭행에 대한 동영상까지 물증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가위라든지 화분을 던졌다라는 증언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신반을 벗어서 이제 본인의 머리를 쳤다라든지 폭언을 했다라는 그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일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밀수와 탈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차례의 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일단은 관련 문서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 이메일이 오간 점도 다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관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만 이것이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또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폭행이라든지 업무방해 혐의보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량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물증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혐의점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벌금형을 기대하기 좀 힘들고 그 이상의 형량이라든지 그리고 구속영장 그 인정 발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